대국민 연설을 냈죠.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다. 또는 최소한 휴전 나오지 않겠냐 기대로 전날 주시장도 많이 올랐는데 결과는 알다시피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두세 주 안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 3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그 뒤에 전쟁은 과연 끝나는지 의문도 우려도 많은데, 튀르키예 출신 중동 전문 기자죠. 알파고 신하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대국민 연설 네. 트럼프의 어떻게 보셨어요? 뭐 크게 뭔 기대를 가지고 안 봤다가 예. 쭉 듣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저는 모 방송국의 지하 주차장에 있었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예. 다음 방송에 늦을 뻔했습니다. 아, 예. 전날 사실 국내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할 거다. 이제 전쟁 끝났구나. 네, 국내 시장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면 그때 봐셨어야 됐는데 그렇죠. 알파고 씨는 이거 트럼프 스타일 봐서는 절대 안 끝날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하셨었어요? 그 트럼프 스타일 아니고 이제 예. 군부의 움직임, 이란 혁명 수비대의 움직임, 아예 미군의 움직임. 미국 군인의 움직임. 예, 지금 미군이 징지 모이고 있는데 지금 사단 이름을 뭐 무슨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들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파리 공수부대 하나는 지금 쿠베이트에다가 도착했고 예. 나머지 군인들도 모이게 되면 조만간 이제 지상에서 지상군이 뭘 할 건데 예. 뭐 정전 셀프 선언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전전은 아닌데 셀프 정전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를 궁금하면서 들었는데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그냥 반복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네. 석기 시대 얘기는 그 전날도 했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의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 여기에는 이제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가 네. 주된 건데 종전 선언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동안 전쟁 전날에 하셨던 말들이 있었는데 한 달 지나갔더니 그 말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음, 사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 자기 국민한테 지지자들한테 아니면 반대 세력한테 뭔가 좀 약간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명분을 말로 만들 수도 있고 액션으로도 만들 수가 있지만 액션으로 안 되니까 말로 하신 것 같아요. 말로.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웬만큼 미국 언론이나 아니면 중동 언론에 나온 이제 논평들이고 저한테 예,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예. 그냥 뭐 심심하시니까 어, 대국민 연설이나 아까 뭐 왜냐면 뭘 하다가 사람이 심심할 수도 있어요. 이란이 왜 아직도 항복을 안 해? 이놈들은 예, 베네수엘라도 했는데 예. 기분 나빠. 너무 심심해. 대국민 연설이나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봤지만 방금 전에 했던 설명 이제 국민을 달려야 되고 예. 이제 그리고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도 좀 약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다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정치평론을 하다 보면 네. 이 뒤에 뭔가 전략적 배경이 숨겨져 있겠지라고 하는 평론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신하 씨의 방금 얘기는 네. 트럼프가 그냥 심심해서 네. 굳이 따지자면 TV에 한번 세게 나오고 전 세계 언론들이 내 말을 받아 쓰겠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대통령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 공화당 대통령들도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기자들한테 전화하고 예. 나 사실 이렇게 생각해 하고 다음 몇 시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자한테 연락하고 사실은 이런 거야라고 이런 대통령 처음 봤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공부의 민족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뭐 나름 좀 발전했던 나라도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뽑았으면 미국 대통령이라면 뭔가 좀 약간 있을 걸로. 예. 지혜, wisdom 음. 완전히 많을 것이다. 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흔히들 미국을 천조국이다라고도 네. 했는데 미국이 꼭 훌륭한 이성과 지혜, 이즘을 가지고 미국 지도자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로 아니 예전에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이 있었고 그때도 예. 이제 부시 대통령이 있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렇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2-3주 동안 감행을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 시설들에 대한 에너지 공격도 시설 아니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상군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 예. 지상군하고 이란군이 한번 붙어보고 이 음. 붙은 과정에서 어떤 사진들이 나온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미국이 진짜 거기 언급되는 섬들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지 음. 아니면 쉽게 점령을 했는데 오랫동안 좀 약간 손에 취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돼요. 지금 뭘 해도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음. 이제부터는 솔직히 말하자면 더 이상 당분간 다른 방송국들 저를 안 부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예. 이제부터는 이제 한판 붙어야 됩니다. 한번 붙어야 돼요. 한판 붙어야 이 붙은 과정에서 어떤 그림들이 나오는지를 봐야지 우리는 다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뭐가 특별한 뭔가 없어요. 그냥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이란도 거기에 맞게끔 거기 있는 시설에 해당된 시설을 때리고 지금 이런 기준으로 가고 뭔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거는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왜냐면 이제 하르그 섬을 네. 만약에 말씀하신 건 이제 네.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들이 집중돼 있는 네. 하르그 섬이 1차 공략 목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르크섬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저는 이러다가 하르크섬 아니고 뭐 캐슐 섬이랄지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들어봤는데 이란 왈 네. 우리 미군 전투기 하나 추락시켰다고 했는데 영상까지 불어줬는데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여기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진짜 하르크섬 얘기하다가 케이심선을 때리면 저한테는 너무 좋아. 나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맞았다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하르크섬을 때리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란의 경제를 당분간 먹살 잡는 행동이거든요. 예.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거를 본인이 직접 나서고 나 진짜 호르무즈 해협 통제해야겠다면 하르크섬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었던 섬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르크섬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섬들을 미국이 이제 예. 지상군을 도입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저는 크게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앞에는 이제 캐슐 섬이라고 큰 섬이 있고 몇 개 있어요. 예. 뭐 대팀부, 소팀부 몇 네. 개의 섬이 있는데 요게 이제 고정된 항공모함 역할을 할 정도의 네. 요지에 있는 섬이다라는 건데 호르무즈를 개방하기 위해서 그 섬을 미군이 공격한다. 근데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모르지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하르크섬이라면 예. 예를 들면 미국이 하르크섬을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란이 거기를 다시 쟁탈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사일 지금 갖고 있는 거 미사일이잖아요. 예. 미사일을 때릴 때 어차피 거기는 다 이제 석유를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섬이긴 한데 동시에 자기 시설을 때리는 거예요. 피해가도 아닐까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좀 약간 하르크섬을 어떻게 다시 뒤찾을지는 모르겠고 전 군사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예. 들었던 얘기들 하는데 이제 케이섬하고 나머지 섬들은 이제 이란이 다시 되지 않는 거는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케이섬은 맨달 아바스이라는 도시 앞에 있으니까 바로 네. 육지에 붙어 있더라고요. 거의 육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봐야 돼요.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이 저질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란도 하르크섬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쿠베이트 상대로 뭘 할 수도 있어요. 예. 하르크섬에 만약에 미국이 폭격을 하고 또 지상군이 투입된다. 섬을 네.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면 이란은 이미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변 걸프국들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전체 쿠베이트에다가 미리미리 지상군 도입이 이란 언론에서 언급이 돼요. 요건 그러면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란 군이 직접 나온 것보다는 한 30년 전에 했듯이 이라크 안에 있는 이란 민병대가 쿠베이트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2, 3주의 대대적인 공격이 중동 전체 전쟁으로 2, 확대될 위험이 3주 아니고 뭐 며칠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위험이 아주 크다라는 말. 예, 말씀이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를 말할 때는 아마 이번 주 한번 붙어보고 이번 주에 양상은 2, 3주 지켜보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추론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할 때 뭐 담수화 시설이나 이런 것도 공격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는 뭐 발전 시설, 담수화 시설 모르죠. 다안 그 따진다고 기분 탓이에요. 했어요. 왜냐면 보통 미국이라면 하만이 안 죽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마니를 죽은 거잖아요. 예. 잠수함 시설 그런 것들을 때리면 이란이 무조건 사우디, 카타르 그쪽 동네에 있는 잠수함 시설들 다 때릴 거거든요. 사우디는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워낙 땅이 크니까. 예. 근데 카타르 끝나요. 물이 없어요, 카타르는. 그런 시설들 없으면 물이 없어요. 음. 그러면 지금 이란도 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란이 대대적인 미국이 공격에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면 맞게끔. 얼마 전에 대학교들을 때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지금 이란대 얘기했어요. 조만간 보세요. 우리도 미국이 만들어줬던 아니면 미국의 지분이 있는 대학교들 때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약속을 했던 것도 다 지켰기 때문에 아부다비에 있는 그리고 두바이에 있는 미국이 만들었던 대학교들 그리고 카타르에 있는 예.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 다 지금 교육을 멈추고 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때릴 것 같아서. 공격할 것 같아서요. 예. 일단 쭉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앞으로 2, 3주 동안 트럼프가 대대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바로 2, 3일 뒤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중동 전쟁이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로 일단 보입니다. 이란도 당연히 대응할 거고. 그렇죠. 이제 지상군 결과가 이 전쟁을 얼마나 이제 연장시킬 건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자 2, 3주는 저희가 이렇게 봤어요. 그 뒤는 어떨지. 트럼프의 말대로 2, 3주 뒤에 자 정말 신나게 때렸고 이제 전쟁 끝났어 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지 알파고 씨는 어떻게 러시아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음, 비슷한 거예요. 계속 될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사이에 이제 자꾸 이스라엘이 암살 작전들을 하거든요. 예. 또 이번에도 유력한 이제 장군을 죽이려고 했는데 부인이 죽었고 본인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얘기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암살 작전들 하면 우리들 니네들의 이제 경제 다국적 기업들을 때리겠다. 그래서 바흐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를 때렸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렇게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란에서 죽으면 이란이 이제 왜냐면 지도자라는 것은 아무리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있고 뭐 있어도 결론적으로 정보하고 지식하고 경험이 일치돼야지 그거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이 쌓여 있는 지도자들이 다 죽으면 나라는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이란 신정 제재를 하나의 이제 국가 조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건지를 봐야 되고 이 과정에서도 이란이 지금 여기저기 미사일을 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동 아랍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다가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여기서 얼마나 버틸 건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예측이 힘들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주변국을 때릴 미사일이 또는 이 샤헤드 드론이 얼마나 남았냐. 이것도 하나가 될 거고 네. 또 이스라엘도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는데 이란이 쏘는 미사일을 막아낼 요격 미사일이 얼마나 버티냐. 네. 뭐 이게 관건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박우 씨.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카스피해에 있는 항구를 때렸어요. 예. 카스피해이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물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한국 언론에서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러시아하고 이란의 공동으로 이제 동업자로서 만들었던 샤헤드 드론들의 하나는 타타리스탄에 있어요. 러시아 안에 있는 타타리스탄에.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 안에요. 예. 러시아 아시다시피 연방 나라잖아요. 그 연방 안에 공화국들이 있어요. 체체니스탄, 예. 타타리스탄 등등등. 그래서 그 공장 하나는 타타리스탄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발표되진 않았지만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기정화 사실처럼 또 러시아하고 이란이 같이 만들었던 공장 하나는 타지키스탄에 있어요. 타지키스탄은 단독 나라예요. 예. 자, 타지키스탄. 예. 그래서 일단은 제 보기에는 드론 공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드론은 계속 공급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외 공장들에서도. 샤헤드 드론이 그렇게 만들기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싸구려 드론이다 보니까. 예. 드론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란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는 이란의 저음파석 미사일이거든요. 예. 이 저음파석 미사일 만들기 위해서는 니트리움 폴사티인가 또 제가 연락을 받던 그 이란 전문가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급이 좀 약간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공급은 문제가 없으면 이란이 계속 좀 약간 이렇게 드러나고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란은 샤헤드를 얼마만큼 이게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2, 3주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자, 나는 다 이란의 무력을 초토화시켰어. 이제 빠질게. 그러면 전쟁이 끝나나요? 어떻게 될 안 거라고 끝나요.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있었던 교전도 끝나야 돼요. 음, 미국이 혼자서 빠지면 끝날 수 있는 전쟁 아니에요. 빠질 때는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교전도 끝나야 되고 그 예, 안에도 지금 레바논이 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행정부에 있는 재정부 장관이 우리는 레바논에서 이제 새로운 국경을 리타니 강으로 잡아야겠다. 예, 그래서 이 레바논 영토의 한 6분의 1? 7분의 1을 먹어야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스라엘 측에 있었던 국가 관계자분들이 알파고 그 재정무 장관 말을 듣지 마.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예요. 실질적으로도 어. 예전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반국가적인 예, 혐의를 저도 몰랐는데 이번 계기로 알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이 멈춰야 된다. 내각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타냐후 정리에다가 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정당이 네타냐후 내각으로부터 절사하면 네타냐후 내각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레바논 전쟁도 지금 이렇게 꼬인 상황인데 레바논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안 끝날 안 거고 끝난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안 끝나면 이란 미국 전쟁이 어떻게 끝날 예, 것인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 트럼프는 이번 대담을 통해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한마디로 참 공허한 연설을 이번에 했는데요. 이 전쟁의 출구를 기대하던 미국 국민과 세계 시민들에게 그는 아무런 해답도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죠. 오히려 확정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불안을 키웠는데요. 시장은 즉각 반응을 하면서 유가는 상승했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아주 지도자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트럼프의 반복되는 과장과 왜곡은 발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니까요. 오늘은 그 김창현의 창에서 트럼프의 그 연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 전황도 함께 보면서 전쟁의 전망을 짚어볼까 합니다. 누구보다 미국의 침략 전쟁의 냉철한 분석을 보여주는 분이시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전쟁이 장기적 소모전으로 흘러가면 미국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미국의 패배를 예견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란 문제 터지고 나서 엄청 바쁘시죠? 예,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하면 제가 바빠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항상 보니까 네. 이 트럼프가 한마디 하고 트럼프가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바레인에 주둔하던 미 그 제5함대가 네. 이란의 그 지속적인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노포 해군기지로 그 가족들과 함께 철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미 5함대로 하면 그 페르시아만 홍해 아라비아의 중동의 핵심 해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의 그 중추다.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철수했다는 소리는 뭐죠? 이거 해상의 통제권을 이란한테 넘겼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정부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미국은 13명 지금 죽었는데 예. 그리고 지금 한 사람 실종 가지고 예. 거의 뭐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예. 이란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예. 또 주변 국가의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알려지지 않고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황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나오는 공식 발표는 그냥 무시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실이고 팩트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감안했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F-35가 맞아가지고 실제로 뭐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작전 불능 상태가 됐다든지 예. 항공모함에 무슨 부엌에서 불이 났다 그러는데 그게 뭐 예. 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금 F-15 예. 그다음에 A-10 예. 이런 것들이 기본 부수지 거기다가 지금 우리 여기서 그 사드를 가져간 것도 결국 사드 레이더 파괴 사진도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게 상당한 피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 5함대가 예. 그게 중심인데 이미 지금 일부 시설이나 일부 이 구성원들이 노포크가 미국 해군의 본대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철수했다는 말은 예. 벌써 일찌감치 떠났다는 거거든요. 초기에. 아, 떠난 지 초기에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예, 일부가 도착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아. 그리고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 예. 떠났더라. 아, 아예 가버렸더라. 가버렸더라. 그러니까 예. 기능을 못하는 거죠. 여기가 공격받아서 초토화됐다기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방어적 능력을 상실한 거죠.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예. 미국의 전쟁 목적하고 이란의 전쟁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이 패배할 거라고 얘기하면 문제는 뭐냐면 예. 미국 이란한테 뭐 전선에서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은 이란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항복까지 시켜야 되지만 예. 이란은 그냥 흠집만 내도 예. 미국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항전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비행기 떨어뜨리고 뭐 포로로 잡히고 이런 것들이 미국한테는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엄청나게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정치적 패배를 하는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에서는 것이죠.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아까 5함대 얘기도 그러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 중에 보니까 뭐 F-35얘기 또 뭐 F-15얘기 뭐 아무튼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잖아요. 그런 게 막 격추되잖아요, 지금. 예, 예. 또 공중급유기도 격추됐었고 또 조기 경보 통제기도 뭐 떨어졌다 하고 하는데 도대체 뭐 방공망 다 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게 과장이 들어 있고 예. 전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봐요. 이거? 예. 실제로 지금 뭐 어찌됐든 구했습니다. 그 조종사를. 계곡 속에 아마 있어서 거의 특공 작전에서 구하긴 한 모양입니다. 이 말은 적진에 그렇게 들어가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이란의 방공망이 정상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거의 팩트인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완전히 안 됐다고 말하는 거는 뭐 미사일도 없어지고 예. 아니, 이 말은 과장인 거고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구태여 몇천 킬로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때리거나 괌을 때리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미국을 예. 흠집 내거나 그렇죠. 또는 적어도 호르무즈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 그래서 이 전쟁은 미국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실패하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전 방위적인 군사력이 그 이란의 비대칭 전력 앞에 무력화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데 분명한 거는 이란의 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미국의 그 최첨단으로 자랑하던 지금 한 번도 과거의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이관승사를 얘기하면서 이게 방공망이 살아있던 증거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 이제 과신해서 오판에서 이제 방공망이 사라졌으니까 저공 비행하다가 예. 개인 미사일, 이런 휴대용 미사일에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호르무즈에서 그냥 우리 말하는 모터보트 회속정 타고 예. 지뢰 들고 가서 예. 유도선에 붙여버리면 그냥 침몰하거든요.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 두 국가가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는 일어나지 말아서야 할 전쟁인 거죠, 미국 측에서. 결국은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약간 구체적이고 약간 어찌 보면 좀 객관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보니까 5함대가 철수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 견뎌서 떠난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그 최첨단 비행기들이 좀 격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같단 네네.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주장의 신빙성은 좀 상당히 떨어졌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건 있습니다.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투가 벌어진 데가 이란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미사일 드론이 계속 지금 장거리 타격전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는 지금 지상전으로 들어가서 거의 교전하고 하마스의 있죠. 가자 지역의 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레바논 헤즈볼라를 깡그리 예, 없애겠다고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서 계속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거죠. 거기 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헤즈볼라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거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자처럼 학살, 그 인종청소에 가까운 걸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막 살육전을 하고 네, 있는 사륙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헤즈볼라가 계속 그 전황에서는 좀 밀리고 있다 밀리고 이렇게 봐야 있는 건 되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저쪽에 후티는 후티. 어떻습니까? 후티는 사실 미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일종의 초반부터 원래 후티 반군이 사실 후티 반군이란 말도 이것도 참 언론의 이 편견인데요. 잘못된 정보, 저는 페이크라고 생각하는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후티가 정권을 권력을 잡고 있고요. 그러면 정부군이 반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떠나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후티고 그렇군요. 오히려 미군에 있는 여기 봐서서 반군의 지위를 가진 게 반대쪽이니까 반군이라는 표현을 편 자꾸 자체도 쓰는 쓰면 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쓰는 어찌됐든 것이 잘못된 후티가 거네. 예. 후티가 먼저 이 전쟁에 들어왔을 때 이란 쪽에서 막았습니다. 숨겨둔 비장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러 준비를 해놓은 거죠. 오히려 예. 지상군을 대비해서 지금 말려놓고 그다음에 호르무즈가 효과를 발휘할 때 홍해에게 지금 공포를 주거든요. 홍해까지 맞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후티 전선은 현재 이렇게 막 불이 붙어 있는 형태는 아닌데 아니고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나요, 계속? 보시면 저항의 축이라는 게 예. 이제 저 시아파를 예. 일종의 프락시라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정부들이잖아요. 예. 대체로 이제 우리 하마스는 거의 괴멸되었다시피 했고 했고. 지금 헤즈볼라도 밀리는데 그나마 후티가 남아 있는데 후티에 대한 지원이 최근에 그렇게 엄청난 하이테크 무기는 아니지만 후티 자체가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전쟁 자체가 미국한테 계속 흠집을 내고 그 일부 타격을 하는 것이 미국한테는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위협적인 변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항의 축들이 좀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정세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란이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없고 지금 이 전쟁의 귀추가 계속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SNS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뭐 새로운 권력이라고 했나요? 미국에게 휴전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뭐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듯이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일부 다수 정보기관들은 뭐 이란은 전혀 협상 요구에 응할 태세가 아니다라고 또 나오기도 하고 보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 정부가 휴전을 요청한 적이 있다 없다를 다 떠나서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까? 역시 우리가 전체 퍼즐을 아까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완벽하게 갖고 예.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요. 예. 일단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 뭘 주고받고 있는 것 그렇죠. 같기는 메시지를 하다. 중간에 중계 플레이를 하는 국가들이 있겠죠. 예. 이 전쟁 전에도 오만이 그랬고, 그 다음에 터키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란 내부에 지난번에 전쟁 초기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47년간의 이란이 만들어 놓은 건 일종의 모듈식 저항전입니다. 뭐냐하면 예. 물론 신정주 국가이고 IRGC라는 혁명군이 네. 중앙 집권적으로 전체 군인을 신정국가이자 군국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어 놨겠죠. 예. 그런데 이게 타격을 받을 때 예. 한쪽을 위를 괴멸시켰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같이 괴멸되는 형태가 아니고요. 아니고. 블락처럼 딱딱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하는 자주 쓰는 말인데 침대 외에 독립 스프링에 예. 한쪽을 자면 한쪽은 조용하잖아요. 이 예. 말은 뭐냐면 이쪽이 괴멸돼도 예. 여전히 미국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싸울 수 소위 있는. 말하는 결사항전의 모듈식 전투 태세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죠? 모듈식으로? 그러니까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주별로. 주별로. 그러니까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을 마치 두 국가가 전면전을 벌여서 누가 이기느냐의 전쟁이 아니고, 아니고. 미국이 침략해서 들어갔는데 예. 미국은 적의 심장부를 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 산발적으로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프간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처럼 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그 트럼프의 그 부활절 연설을 잠깐 좀 짚고 가야 돼. 근데 네. 참 이상한 연설을 했는데요. 도무지 이 연설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이란을 아주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곧 끝날 거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심정이 되지 않습니까? 요 대목에서만 해도.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오겠다는 건지 전쟁을 멈추겠다는 건지 아무런 답이 없고요. 그래서 의원님은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던데 참 허무한 연설이다라는 네. 실망감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일갈하셨어요. 즉각 손 떼고 중동에서 떠나는 게 맞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무리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 연설을 놓고 봐서는 분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저보다 왜 저를 포함해서 왜 들어갔을까? 네, 목적, 미국 그렇죠. 내부에서 목적도 없고 플랜도 없고 타임라인도 없고요.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전적인 반대, 미국 내에서도 반대죠. 세계적인 여론도 등을 돌린 전쟁이 과연 미국이 있었던가. 어찌됐든 초기에는 전쟁들에서 정당성을 심지어 이라크 전쟁 트럼프가 그렇게 비판하는 이라크 전쟁조차 명분을 얻기 위해서 부시가 8개월 동안 침략을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무나 잘못된 전쟁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속아서 네. 그냥 참. 지도부를 괴멸시키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진짜로 생각한 그렇게 겁니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 그리고 그 합참의장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호르무즈 봉쇄되면 전 세계가 당할 거라는 얘기도 무시했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만약에 미국이 뭐 저는 그래도 못 이길 거라고 보지만 워낙에 산악지대이고 이 어마어마한 대국이거든요, 이란이. 네. 그래서 아프간의 재판이 될 것이고 저기 베트남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 호르무즈라는 것이 전 세계의 경제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는 나가려면 그래서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아, 지금 벌써 이미 우리는 2번이나 지도부를 갈아치웠다. 네. 세 번째는 좀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특공대를 통해 가지고 핵물질 반출할 수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도 지금 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지 없고. 않습니까? 근데 나와버리면 저는 이것도 자기가 셀프 승리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나와버리면 나와도 문제가 뭐냐면 나왔는데 호르무즈가 안 풀리면요. 저는 미국이 완전 철수하면 호르무즈는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언론이나 미국 내부에서 얘기해요. 예. 자기는 그냥 나가라. 이제 호르무즈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국만 나가서 알아서 하면 오히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그냥 그렇게 무침하게 나가버리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제어하면서 나오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지금 호르무즈도 이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봉쇄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예. 실제로 안 때려도요. 예. 그게 군함이 아닌데 예. 상선인데 예. 때린다는 공포만 있어도 누가 두려워. 거기를 감히 지나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정말 정전이거나 누가 이기고 지는 상황이 될까?